안녕하세요. 이주TV 조재현 소장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참 너무 어렵죠. 근데 제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즉 탐구에서 생계부 관리까지 1년 동안 한 달에 2번씩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이 설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학종을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잡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학인재 스토리맵 전문가로 특히 이주에서 탐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1998년, 너무 오래됐나요? 대입종합반과 단과반에서 물리화학 강의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 2011년에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의 논술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2013년부터는 제가 대치동에서 의치안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특히 의치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과학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특히 과학에 대해서 제가 계속 논술 수업까지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컨설팅을 지도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요, 고등학교에서 탐구 수업을 어떻게 즉 탐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2020학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탐구를 진행해야 되고 어떻게 학생부를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첫 번째, 학종은 로또인가? 라는 부분. 사실 입시 결과를 보면 과연 이것이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기준이 없는 건 아닌지, 진짜 로또인지 아닌지, 이러한 의문이 들 텐데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학종 로드맵,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떠한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종은 로또인가? 라는 부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내용은요, 일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나온 2024 보인다 4.0의 자료이고요. 물론 이 자료가 학생의 모든 학생부 내용을 담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특히 이 결과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될 내용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전형 결과를 보시면 경희대학교 국제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불합격했네요. 아무래도 자, 문제점을 찾다 보니까 불합격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이 학생의 성적을 보시면 2.05였습니다. 자, 경희대 지원자 중에서 아주 성적이 좋은가 나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결과는 경희대 발표자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수능 등급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물론 종합전형에서 최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통해서 이 학생이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유추해 보기 위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내용상으로 봤을 때 특목고보다는 일반고일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학생부 교과 등급이 2.05인데 물론 일반고에서는 수능을 상당히 잘 본 학생이다 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고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레오네상스 전형 2024의 결과에 대해서 보시면 특히 자, 일단 학생부 등급을 보시면 50% 것은 3.78, 70% 것은 4.18. 자, 이걸 보고 일반고 학생들이 너도나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줄었다라고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지원자들은 1등급 후반에서 8등급까지 거의 나타나고 있는데요.
야, 당연히 여기에는 특목고 학생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반고 학생들은 2등급 한 중반 정도까지 들어온다 라고 보이는데요. 자, 실제로 이제 합격 결과와 비교해서 보시면 자, 일단 이 학생이 2.05였죠. 그래서 2등급 딱 걸리는 성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이 점수대에서 분명히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성적 최고 좋은 학생들도 이미 떨어졌다라는 것도 보이시는데 과연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 물론 이제 거기에 자료에 보시면 모집 인원은 46명이었고요. 24년도에 경쟁률은 14.6대 1, 그 다음에 추합 인원은 24. 그래서 대략적으로 70등까지 지원자의 70등까지 합격을 했는데 이 학생이 사실은 성적상으로 본다라면 뭐 어쨌든 일반고이지만 성적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 학생은 불합격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희대학교의 과연 학종의 평가 기준은 어떤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서류평가에서는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 자, 그래서 일단 공동체 역량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중심으로 평가한다. 물론 자율전공 학부는 일반 모집 단위와는 약간 다르구나. 자기주도 역량이라는 게 더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지만 이 학생은 일단 일반 모집단이었기 때문에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평가에서 우리가 볼 것은 기본적으로 인성과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류 평가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들께서 보시겠고요. 반면에 이제 면접 평가는 교수 사정관님들이 아무래도 보시게 되겠죠. 자, 이럴 때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면접 평가에서 아직도 전공 적합성이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준비할 때 너무 이제 어떠한 학과에 딱 집중하는 이러한 부분이 생각보다 좋은 건 절대 아니다 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단 이 학생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자율활동을 보시면 일단 보이는 키워드들이 보입니다. 코로나, 장티부스, 미토콘드리아.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약간 의문들이 드실 거예요. 이 학생의 관심사가 뭐였지? 분명히 지원이 국제학과였는데 그거와는 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의 특징적인 건 뭐였냐면 1학년 때와 2학년 때까지는 생명과학 분야에 관한 활동들이 많았고요. 그러다가 3학년 때 들어서 이제 국제학과와 관련된 내용들로 진로가 좀 변경이 되었구나 라는 부분. 그래서 사실 가장 학생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도 과연 저의 진로가 바뀌었을 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여기까지 보면 어느 정도 보이시긴 할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진로 활동에서는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수인종, 국제청소년 환경포럼,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이론, 기하 문제, 경제 수준에 따른 사망자 수, 그 다음에 영어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자, 일단은 당연히 진로활동에 있는 내용들이 3학년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교과 특기사항 또한 독서는 물론 2학년 때 또는 일부 학교에서는 독서가 역시 3학년 때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내용이 2학년인지 3학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어와 영어2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2학년 때까지인데요. 뭐 그때도 어느 정도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은 사실은 알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에서 일단은 교육청에서 정리할 때 기본적으로 일단
전형 교과에 맞춰서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앵무새 죽이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쁜 피에 대한, 그래서 동아리 3학년 때 국제기구에 대한 의견을 주요 활동으로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거는요, 실제로 이 독서란 부분을 학생들이 넣으실 때 기본적으로 일단 책 제목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독서 활동은 기본적으로 활동과 연결이 되었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요. 제목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이사항으로 공동교육과정을 3과목 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건 분명 평가에 있어서 자기주도 역량에 있어서는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부분. 물론 내용상으로는 융합주제 탐구 프로젝트반과 열대의학과 국제개발협력반, 그 다음에 자연과학 쪽으로 돼 있어서요. 일단은 뭐 국제 쪽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국제 쪽 하나도 있지만 과학 쪽에 관심이 이 학생이 일단 1학년, 2학년 때까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다른 학교 지원에 대한 결과도 조금 더 보시면요. 연세대 불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공군사관학교는 합격을 했네요. 특히 조종 분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중앙대 불합격, 서울시립대 불합격했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연세대 HASS 조금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언더우드 국제대학이고요. 융합인문사회과학부를 우리가 HASS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 3배수, 2단계에서는 제시문 면접이 있는데 이쪽은 국내고와 그 다음에 검정고시, 그 다음에 외국계 고등학교 이거를 다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국내고 학생들 따로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근데 이 전형의 경우에는 제시문 면접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시문 면접이 있다라면 이 영향력이 상당히 큰 거라서 불합격 원인이 정확하게 뭘까라는 부분을 예측하기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물론 뭐 성적대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뭐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 최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국수탐 2에다가 2합 5였고요. 영어는 2등급 이내, 국사 4등급 이내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 학생이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최저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요. CAU 융합형 인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탐구형 인재하고는 좀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특목고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고요. 일반고는 조금 사실 입결해서 상당히 학생들이 적다라고 보이지만 물론 최근 들어서 일반고 학생들이 탐구형 전형에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드는 학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특히 이 융합형 인재에서는 학업 역량이 50%고 진로 역량이 30%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성적에서 약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이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보신다면요. 일단은 학업 역량에 있어서 성적 추이나 탐구력, 사실 이 세종시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는 이 학생의 성적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이 이과를 희망하다가 3학년 때 문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마 성적에 있어서 약간의 하향 곡선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러한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탐구력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학업 역량에서 학생들이 생각을 할 때 이 탐구력을 어떻게 평가받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너무 어려운 내용들 위주로 탐구력을 드러내 보이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대학에서 평가할 때 좋게 평가받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것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진로 역량에 있어서 기본 전공 관련 교과 이수와 성취도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학생이 1학년 때 아마 이 희망이 생명과학 분야였다가 2학년 때부터 국제 계열로 바뀌었다라면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입결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거의 3학년 때 진로가 바뀌면서 2학년 때까지는 당연히 자연계열 쪽, 특히 생명과학과 관련된 교과 선택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 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감점 요소가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약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요. 기본적으로 1학년 때에서 2학년 때로 진로가 변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하지만 2학년 때에서 3학년 때로 진로가 변했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문이과가 바뀌는, 자, 같은 이과 내에서 같은 문과 내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문이과가 바뀌는 것 자체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실제로 이 진로 희망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이랬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그래서 전공 적합성에 있어서도 아마 이 부분이 평가에 있어서 다양한 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우리는 과연 이 학종을 준비하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는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의 주